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의 현안과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이슈토크의 노정렬입니다. 폐기물 사업장의 방치 쓰레기가 전국에 45곳 무려 83만 톤에 이릅니다. 작년 환경부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건데요. 무려 3년 새 10배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전국 최대 규모의 쓰레기산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관련 화면을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의정부 신곡동에 수년째 자리하고 있는 쓰레기산입니다. 26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경전 처리 지나는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이곳에 방치된 폐기물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국내 불법 폐기물의 21%를 차지합니다. 모두 1998년 허가를 받은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쌓아놓은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허용된 보관량을 초과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측량해서 남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 추가로 편성을 해가지고 치울 수 있으면 올해 안에 처리를 다 하는 거고,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싶으면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 화면 보셨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 이 방치 폐기물 문제를 집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재영 경기도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장암동, 신곡일동, 신곡이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영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성남 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정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치로 이렇게 들었을 때랑 막상 산더미처럼 쌓인 화면을 보니까 정말 심각성이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쓰레기 거의 발생 안 시키고 따박따박 재활용 잘 처리하거든요. 이거부터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일단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 방치 폐기물과 불법 폐기물 좀 성격이 다르죠? 네, 방치 폐기물은 불법 폐기물과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불법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된 폐기물이지만 방치 폐기물은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쓰레기 처리업자가 영업 활동을 하다가 폐업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처리 역량을 초과해서 처리하지 못해서 쌓아둔 폐기물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의 영역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 의원님, 의정부 부용천변에 발생한 이 쓰레기산도 같은 이유에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예, 화면에서 그 보신 바와 같이 그 1999년 그 6월에 구 디환경사업 주식회사가 그 부지를 임차해서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기로 그 의정부시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가 허가받은 그 구역을 넘어서 인근 그 시유지를 무단으로 그 점용을 하였고, 건설 폐기물을 처음에 허용량이 2만 톤이었는데 2만 톤의 3배를 초과하는 6만 6천 톤 정도를 그 적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19만 5천 톤에 이르는 그 폐토사가 이게 쌓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게 된 거는 의정부시와 폐기물 그 업체 간의 그 법적 분쟁으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마 조만간에 처리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방치 폐기물이 2015년도까지만 해도 8만 톤 수준이었는데 이듬해 83만 톤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 관리감독 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방치 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부지 등에 대한 불법, 그러니까 무단이나 불법 투기의 폐기물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가 있어야 했는데 2013년부터 17년까지를 보면 행정 대집행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행정 대집행을 착실히 좀 했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쌓일 리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됐고, 그리고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불법 행위의 근본적인 예방의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불법 처리 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과태료는 300만 원에 불과했던 거죠. 실제 처리비를 반영하지 못한 또 이행보증 제도 또한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이런 거는 사실 최대 규모일 필요가 없는데 어쨌거나 의정부의 쓰레기산이 전국 최대 규모로까지 지금 쌓여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당연히 의정부 시민들이 전부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또 악취나 그 비산먼지 그 발생으로 인해서 인근에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유치원 등이 있어서 그
그로 인해서 뭐 민원이 상당히 현재까지도 많이 그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예. 또 의정부 하면 또 의정부 경전철이 있는데 의정부 경전철이 효자역에서 그 곤제역 사이를 그 지날 때 좋은 환경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밑에 또 의정부에 명산이 도봉산, 수락산, 첨보산이 있는데 거기에 또 쓰레기산이라는 게 또 하나 생겨가지고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보다 더 그 중요한 거는 그 자칫 화재의 그 발생에 좀 위험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쓰레기로 인해서 침출수가 그 부용천으로 그 유입이 될까봐 그런 그 상당한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이 그 처리되어 의정부 시민들한테 그 좋은 환경에 뭐 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돌려받기를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실제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항 어떤 것들이? 뭐 그거보다 저희가 이제 어저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 8일이기 때문에 예. 경로당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로당을 돌았는데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요번에 내일 방송 출연합니다. 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머리띠 메고 가가지고 악취 때문에 가서 데모하고 여름에 한여름이면 시원하게 바람도 맞아야 되고 하는데 창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렇게 자기 힘들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빨리 그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요. 거기 아까 이제 의정부에는 뭐 세nu강보다 더운 그 부용천과 그 중양천이 있어요. 거기 이제 부용천이 지나가는 길인데 예. 부용천에서 매일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좋은 아까 환경도 보고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산이 있어가지고 악취와 또 미관상 좋지 않아서 우리 또 의정부 시민들이 아주 운동하시는 의정부 시민들이 직접적인 그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네. 크게 보자면 쓰레기 업계 이 당면한 난항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으로 나가던 쓰레기의 무려 90%가 지금 수출길이 막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국내 재활용 업체의 비닐과 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예. 중국은 수입한 이 폐기물을 고형 연료, 소위 말하는 SRF를 만들어서 싼값에 발전소를 운영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굳이 폐기물 고형 연료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고형 연료 사용을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폐기물 수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폐지, 폐플라스틱, 비닐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작년 봄에 있었던 폐 비닐 대란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매년 20만 톤 이상의 비닐, 폐지, 폐플라스틱 등을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해온 우리나라의 재활용 업체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또한 중국의 수출길이 막힌 이제 일본과 미국 은 자체 폐기물을 한국에 싼 값에 수출을 하면서 국내 유통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 1월에서 2월 국내에서 수입된 폐플라스틱 수입량은요, 2017년 같은 시기에 비하면 3.1배에 달했습니다. 국내 이 폐플라스틱의 유통 가격이 2014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민간 업체들이 이제 수거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야말로 쓰레기 동맥경화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이 눈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산을 치우고 처리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업체가 무단으로 이 점용한 부지를 의정부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다음에 도심공원으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도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당 부지는 그 2009년도에 그 공원 시설로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그 여러 차례 그 사업장에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자진 폐업을 촉구를 하고 10억 원이 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유지를 점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그 무단 점용 그 변상금을 부과를 하였으나 건설 폐기물법상 그 영업 취소를 취소할 수 있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해당 업체는 이 사업장을 좀 이전하거나 또는 환경을 좀 개선하기는 그커녕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더 그냥 거기다 보관하고 처리 기준을 아까 했듯이 이제 2배 2만 톤에서 3배를 더 하듯이 그 초과
그 보관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의정부시에서 이제 수차례 고발과 그 다음에 가태료를 그 부과하고 영업정지 그 처분 그때 지난 2016년 12월에 그 참 다행이라 그랬지 모르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렇죠. 아주 취소가 된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영업 취소가 됐습니다.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불법 폐기물과 방치 폐기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영업허가 취소가 되니까 비로소 이제 부지에 쌓였던 폐기물이 방치 폐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영업허가를 취소를 하고 또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이제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의정부시가 이제 먼저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방치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4월부터 치울 수 있다고 했는데 작업이 시작됐나요? 현재 그 의정부시에서는 그 추가적인 그 환경 그 오염을 그 방지하고 시민들의 그 환경권 그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행정 대집행을 우선 그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전체 예산의 70% 해당하는 한 10억 5천만 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10%에 해당하는 한 2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20%에 해당하는 4억 4천만 원을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그 악성 폐기물 6만 6천 톤 중에서 그 3만여 톤을 4월 중에 그 처리 업체를 선정하고 아마 오늘 정도면 아마 선정이 됐겠네요. 언제 선정되고 그 5월 중순부터는 실제로 폐기물을 그 현장에서 그 반출할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저 행정고시 공부할 때 행정 대집행, 뭐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거 배웠는데 딱 이 사안에 적용될 정도로 사실 이런 일까지 번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진짜 산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우리나라 이제 초여름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단 뭐 장마가 진행이 되면은 반출하기로 한 계획도 할 수가 없을 텐데 일단 비가 오게 되면은 폐기물에 물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럼 무게가 많이 늘어나서 처리 비용도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늦어도 그 6월 중순까지는 의정부시 사업량인 1차 사업량인 3만여 톤을 그 처리할 그 방침이 있습니다. 그 의정부시에서 1차 처리 계획이 끝나는 대로 그 올 하반기 중에는 또 나머지 6만 6천 톤 중에서 3만 톤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서 처리 이행을 보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국건설 그 자원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남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잔여 폐기 물량을 그다음에 측정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거나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 2020년도 본 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방치 폐기물이 아마 모두 다 처리가 되고 나면은 부지에 대한 그 환경 오염 실태를 좀 확인해서 과연 이것이 바로 쓸 수 있는지 한번 한다면 아니면 뭐 중화를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잘 되길 바라고 일단 국비, 도비, 시비 국민들의 그야말로 혈세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서 잘못을 한 주체가 따로 있는데 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계획 있을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당연한 권리고요. 그다음에 그 방치 폐기물을 그 처리를 완료하고 행정 대집행 절차에 따라 그 대집행에 대한 그 비용을 그 징수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 방치 현장 중에는 의정부시 시유지 말고 개인 사유지가 있었어요. 그 절이 소유하고 있었던 건데 거기에 방치물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시에서 그 사유지도 매입을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할 건데 토지 보상을 해줄 때 소유주가 가지고 있었던 해당 부지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그 소유주에게 그 물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야죠. 저 구상권이라는 법정 용어가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계획은 있는데 실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이제 법 이론상 가능하긴 한데 실제 구상권 청구해도 실제 변제할 능력이 없다. 나 돈 없다. 혹시 이렇게 BJR 배째라로 나오면 어떡할지 이것도 걱정됩니다, 의원님 사실. 사실 구상권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자들이 보면은요, 그렇죠. 보통 그 자기 그 재산을 다른 데다가 흔한 말로 숨겨놓고 흔한 말로 이제 그렇게 빼돌리고 이렇게라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해야죠.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은 내지 않게 되면 폐가망신 시킬 정도로까지도 한번 사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쪽으로 지금 공을 넘기시고 아니 지금 사실 보면은 그런 법이나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조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권한을 벗어난 거죠. 아이고, 네, 이거는 그 법으로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는. 아니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나 이렇게 그 불법 방치물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거에 대한 구상권 같은 경우는 그 처리 업체가 만약에 구상권에 대한 처리 비용을 그 다시 그 이게 내지 않으면은 예. 그 다시는 그 사업에 들어올 수 하나만 없도록. 쉽게 친인척까지도 그다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화를 시켜주면은 다시 말해 그 회사의 이사라든가 어떤 거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하지 못하게끔 강화를 하게 되면은 예. 좀 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하겠다.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 구상권 문제 역시도 그 범주 안에서 같이 고려되고 그리고 정말 강력하게 이것들이 실행될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금 문제나 이런 구상권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좀 온정주의적이고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것이 관행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쌓여온 것이 아닌가. 네. 우리가 저 뭐 민폐, 적폐 이런 표현 쓰는데 네. 이 쓰레기산 이렇게 적폐가 지금 쌓여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니, 그보다 하여튼 사람이 생각할 때 입장을 바꿔서 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 처리하는 업자들도 자기네 집 앞에 쓰레기를 쌓이는 거는 원치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쌓아놓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같은 대한민국 울타리에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예. 내 집 앞이다 생각하시고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수익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공익성과 네, 네, 네. 사업성을 같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네. 시장이 네. 형성됐고 이런 업체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무조건 탓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점을 짚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안 오도록 미리 집행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잘못이 있고요, 일단.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폐기물 처리 구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좀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장의 생활 폐기물이나 소량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 뭐 고물상이나 선별업체 체에서 나오는 이런 잔재물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의 잔재물의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 강화 체계가 좀 필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폐기물 배출 시에 업체의 폐기물 처리 능력 그리고 그 허용 보관 양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와 수집 운반 업체가 처리 가능한 양 이상을 수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그럼요. 그게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의 이런 감시 체계 강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필요하면 행정 대집행을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늦추면서 해오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제도와 관련된 것에 사실 현실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김 국장님 말씀한 걸 미리미리 실천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매사에 저 타이밍이 중요하고 때가 굉장히 중요한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처리 계획 안에 어떤 내용들 담겨져 있습니까? 소각하는 방법도 들어있고 그렇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 그 처리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요, 처리 업체는 그 의정부 시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처리 계획을 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 계획서에 아까 건설 폐기물과 혼합 폐기물 그리고 소각 폐기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거대로 매립할 건 매립하고 소각할 건 소각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의정부시에서 이제 그 폐기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의정부는 깨끗해지겠죠. 근데 그것이 어디로 어느 지자체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 가서 또 그대로 있게 되면 또 방치 폐기물이 되니까 의정부시에서 마지막 처리까지 꼼꼼하게 한번 챙겨야 되는 것이 가장 그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요즘에 각 나라끼리도 이렇게 다투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권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쪽으로 떠넘기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렇죠.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고요. 쓰레기 처리 시장이라는 공간이 있다면 그 시장도 분명히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이 처리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방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나 이런 취급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양을 허용 보관량 이내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의 수집 운반과 관련된 이 업체가 폐기물 이외의 다른 폐기물들을 같이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내보내지만 그러면 이것들이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그것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프라에서 이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북부 청사가 있는 명소인데 이런 오명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산 중에서 그 유명한 산이 의정부에는 도봉산이 있습니다. 수락산도 있습니다. 천보산도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산은 의정부에서 이제 없어져야 될 산에 있습니다. 자, 이 방치 그 폐기물은 의정부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문제고 아마 지금 국제적인 그 문제인 건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그 행정기관의 그 더 적극적인 그 지도와 그 감독이 그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개인의 그 이익보다 공익을 그 우선하는 사업자들의 그 인식이 그 중요하므로 그 사업자들에 대한 그 철저한 그 교육이 뒤따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의정부시에는 그 폐기물 처리 업체는 이제 없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운반 업체만 그 남게 되는데 그 건설 폐기물과 공사장 그 폐기물의 그 적정 처리에 대한 관심이 그 높아지고 있고 제도가 재정비되고 있는 그 시점인 만큼 폐기물 배출과 운반, 그 처리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리고 그 감독을 강화해서 불법 방치물이 더 이상 우리 그 시민들 곁에 그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방치 폐기물 문제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총평해 주시죠. 네, 재활용 폐기물의 수요처를 좀 다변화하고 그리고 재활용과 재활용의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럼요. 예, 권 의원님. 네, 요즘 그 대한민국이 그 불법 쓰레기 해외 그 유출로 인해서 국제적인 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쓰레기산이라는 그 표현까지 듣는 그 표현으로까지 듣는 의정부시의 그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방치 폐기물의 문제는 의정부시만의 그 문제는 절대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범국가적인 그 차원에서 불법 방치 그 폐기물에 대한 더욱 철저한 처리 과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자에게는 중벌을 부과해 재발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저도 지금 매주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분리수거할 때 더욱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또 우리 그 노정열 우리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쓰레기 그냥 싫어하잖아요. I don't like that kind of garbage mountain. I don't like. 뭐 이러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파사현정이라고 나쁜 것을 뒤로하고 바른 것을 세운다. 우리 현정 국장님 들어가 계시죠. 대한민국 모두 다 재형저축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변재영 의원님 열심히 애쓰시길 바랍니다. 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꼼꼼한 쓰레기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